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관련의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박지훈 변호사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슈퍼 범털들의 옥중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까지 이 정부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두 지금 서울구치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슈퍼 범털이라고 불리는 피의자들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범털이란 말은요, 사실은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광대작, 재벌, 이렇게 뭐 힘 있는 사람들을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이 범털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슈퍼 범털이라는 한번 용어를 써봤습니다. 일단 독서형이 있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다고 하죠. 얼마 전에 유영하 변호사도 책 8권을 반입을 해줬다는 얘기. 독방에서 독서나 TV 시청. 뭐 이 TV는요,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무부에서 틀어주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 조윤선 전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는지 이름을 알려진 게 없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게 좀 저는 딱 가슴에 와닿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왜 그럴까요? 이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들어가면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편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습니다. 이제 그 소설 속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망을 읽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같은 걸 읽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좀 억울한 혐의로 해서 저는 이제 구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탈출하는 그런 뭐 탈출.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이제 지금 조윤선 그 전 장관 같은 경우 아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그런 그 구속이 됐다. 자, 그런 측면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사실 뭐 탈옥은 할 수 있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속으로라도 좀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서라도 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억울하게 여기 지금 있다. 이 현재 나의 심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소설 속에서 어떤 그 뭔가 이게 교감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선택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조금 해보겠는데요. 독방에서 이제 독서나 TV만 시청하고 조사를, 그러니까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서 밖에 나올 때 외에는 거의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운동도 하고 뭐 자기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수감자들도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갇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의외로 잘 적응한 게 아닌가 또. 의외로요? 뭐 독서라든지 TV 시청을 잘 하고 있다 그러고요. 운동 시간이 한 3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또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뭐 재소자들하고 만나서 미결 수용자하고 얘기하기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안에서 TV도 시청을 뭐 보람이 방송이라고 알려진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걸 보고 책이 이제 어떤 책인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상당한 많은 독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떤 피의자가 수용 단계로 좀 왔는 게 아닌가. 분노나 뭐 여기서 수용 단계로 좀 왔다. 적응을 하는 것 보입니다. 같다. 네, 그렇군요. 다음 형태 친화형입니다. 저희가 그냥 유형을 딱딱 분류해봤는데 뭐 친화형의 대표 주자 장시호 씨 아니겠습니까? 여자 교도관들에게 언니라고 부른다고 하고 그 특검 출두해서 조사받을 때 그 조사하는 검사한테 무슨 검사님 뭐 이름까지 불리면서 살갑게 대했다고 하고요. 김종 전 차관입니다. 야, 이분 구치소를 누비고 다닌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봤더니요. 이게 구치소 재소자들이 밖에 이제 운동 시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 본인의 뭐 억울한 얘기라든지 얘기들도 막 하고 다니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력 운동 열심히 하세요. 뭐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 김종 차관하고 장시호 씨는 정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정도면 수용 단계가 아니고 완전 적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적응 단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데 아마 장시호 씨라든지 김종 전 차관도 원래 성격이 좀 활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 있으면 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자기 자리에서 있는데 거기서 딴 사람 만나고 얘기도 하고 뭐 조언도 하고 구체 조언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적응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받아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적인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응된 게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여유에서 나오는 적응. 예, 구정 전. 예, 저는 이 장시호 씨하고 이 김종 전 차관의 그 모범적인 수영 생활을 들으니까 이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생각납니다. 뭘까요?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수영자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있는 동안에 즐겁게 그 미래를 이제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이 모범적인 수영 생활로 나중에 이렇게 빛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김 전 대통령이 그 유신 시절에 이렇게 그 투옥이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 투옥이 돼 있었는데 그 투옥된 기간 동안에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영어를 언제 써먹겠나 싶어서 왜 공부하냐고 이제 교도관들이 물어봤는데 배워두면 나중에 쓸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 대통령이 돼서 유엔 총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게 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영어 실력은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요. 김 전 대통령이 어느 한 모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에 학생들하고의 어떤 질문을 그때 아무런 시나리오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참 영어 잘하신다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옥중 생활에서 익힌 거였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네, 정말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옥이니까. 슈퍼범털 운동형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지병도 있고 수술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방에서 제자리 걸음, 과격한 운동을 못하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긴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물병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종천 차관이 500ml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해서 그걸 또 따르고 있다는, 이것도 이제 내가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나가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별의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자신의 어떤 재판 얘기를 하고요. 재판 얘기. 그러니까 뭐 모든 범죄하고 재판관 성향도 다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뭐가 맛있고 또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전달자 역할을 김종 전 차관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그 수감을 하면서 뭐 완전 몸짱이 됐거든요. 책도 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어차피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또 다른 데 조사받으러 갈 때도 뭐 탕수육 시켜 줄게 이러니까 괜찮다, 자장면 먹겠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호숙 전 국장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옥에 있는 분들의 가장 곤혹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생활, 밖에 사회생활의 시계하고 그 교도소 안의 시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안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고독, 불안, 그 다음에 억울함.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을 달래는 문제, 시간을 보내는 문제,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결국 일에서 선택하는 것이 독서하고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많은 경우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저도 이제 한 30년 전에 20살 시절에 그 뭐 지시법으로 해서 감옥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20살 시절에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시절이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그 위안이 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김기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블랙리스트가 취업을 제한하는 과거 뭐 군사독재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고 뭔가 좀 다른 컬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책적 자원을 좀 제한하는 그런 블랙리스트 아니야. 이런 억울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달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도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형. 재소자들의 가장 관심 가는 인물.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는데 뭐 편지가 그냥 재소자들한테도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심 갖는 이유들이 참 다양합니다. 첫째, 어떻게 생겼나. 야, 나 어제 봤다. 실물 뭐 이런 얘기들. 실제로 돈 많나. 이런 얘기. 이건 뭔가요? 고용태와 어떤 관계? 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뭐 재소자들의 가지각색의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 이거 어떻게 작은 사회입니다. 그 작은 사회? 작은 사회이고요. 관심사가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순실 같은 유명 아닌 유명 인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났으면 그 자기 방에 홍거방에 가가지고 오늘 최순실 만났다. 어떻게 생겼더라 얘기하면 또 그게 옆방으로 퍼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스타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부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에서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남부구치소는 조금 시설이 좋은데 최순실이가 시설이 좋은데 왜 적응을 못하냐면 서울구치소에서 적응하다가 또 오니까 또 적응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용자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 별로 썩 달갑지 않나 봐요. 본인한테 편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몇 통 한번 보더니 이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요. 잘은 몰라도 아마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서 편지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편지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자신한테 관심사이기도 하고 오늘 재판 준비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 같은 거를 읽어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구치소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구치소에 있어야 됩니다. 잘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거기 왜 갇혀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는 일일 겁니다.